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안도감을 느낀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의사는 오랜 시간 공부하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 만약 어떤 의사가 사람을 돕는 대신 그 믿음을 이용해 환자들을 속이고 있었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거짓이 단순한 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의 생명까지 잃게 만든 사건으로 이어진다면 말이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한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병원이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 역시 겉보기에는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많은 주민들이 그를 믿었고 몸이 아플 때면 가장 먼저 그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환자들은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치료를 받아도 병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병원에 갈 때마다 새로운 약을 계속 사야 했기 때문이다. 그 의사의 이름은 박준서였다. 그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종합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병원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동네 주민들에게는 꽤 오래된 곳이었고 믿을 만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박준서는 병원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며 점점 많은 환자들을 맡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의사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박준서는 환자들에게 항상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고 검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그를 매우 신뢰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조금만 더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며 희망적인 말을 자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준서는 병원에서만 진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무렵 박준서는 조용히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병원에서 일하는 동시에 집에서 개인 진료를 하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단순한 상담이나 건강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환자들에게 약을 판매하고 추가적인 치료를 권하는 방식이었다. 그의 집은 병원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 있었다. 외관은 평범한 단독주택이었지만 지하에는 작은 진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간단한 침대와 몇 가지 의료 장비, 그리고 약이 보관된 선반들이 있었다. 처음 이곳을 찾은 환자들은 정식 병원은 아니지만 의사가 직접 진료해 준다는 점 때문에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 박준서는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중 일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병원 검사로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서 좀 더 자세히 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치 환자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주는 것처럼 말했고 몇몇 환자들은 그 말을 믿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 특히 오랫동안 몸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처음 몇 번은 정말 상담처럼 보였다. 그는 혈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하며 환자의 상태를 듣는 척했다. 그리고 나서 약을 건네주며 말했다. 이 약은 병원에서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몸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환자들은 그 말을 믿고 약을 구입했다. 가격은 일반 약보다 훨씬 비쌌지만 의사가 직접 권하는 약이라는 점 때문에 대부분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지불했다. 문제는 그 약들이 실제로 특별한 약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일부는 일반 건강 보조제였고 일부는 성분이 불분명한 약이었다. 하지만 박준서는 환자들에게 마치 중요한 치료약인 것처럼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집을 찾는 환자는 점점 늘어났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 의사가 개인적으로 더 자세히 봐준다더라는 이야기가 동네에 돌기 시작했다. 특히 병이 오래 낫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처럼 그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계속 약을 샀고 어떤 사람은 1년 가까이 그의 집을 드나들었다. 하지만 박준서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다. 지금 상태가 조금 복잡합니다. 꾸준히 치료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환자들은 치료를 중단하기보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다. 병이 쉽게 낫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그의 집을 찾았다. 이름은 김도윤이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호흡이 불편해져 병원을 찾았고 그때 처음 박준서를 만나게 되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박준서는 그에게 따로 이야기를 꺼냈다. 계엄사로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봐드리겠습니다. 김도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몇 주에 한 번씩 그곳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박준서는 그에게 여러 가지 약을 권했다. 김도윤은 점점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건강이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치료를 계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상태는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 날부터 호흡이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도윤은 다시 박준서의 집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은 그 작은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의 시작이 된다. 그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아무도 그 집 지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김도윤이 다시 박준서의 집을 찾았던 그날 밤은 평소와 조금 달랐다. 늦은 시간이었고 주택가의 거리는 이미 조용해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골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주변 집들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다. 김도윤은 몇 번이나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박준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처럼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마치 이곳이 개인주택이 아니라 작은 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습관이었다. 이 시간에 오셨네요. 많이 불편하십니까? 김도윤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숨쉬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박준서는 잠시 그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지하에서 상태를 봐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곧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지하 공간은 이전과 똑같이 정리되어 있었다. 작은 진료 침대와 몇 개의 의료 장비, 그리고 약이 가득 들어있는 선반들이 있었다. 처음 오는 사람이라면 꽤 전문적인 공간처럼 보였을 것이다. 김도윤은 침대에 앉았고 박준서는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들을 다루며 차분하게 말했다. 요즘 약은 꾸준히 드셨죠? 김도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요즘 더 숨이 차는 것 같습니다. 박준서는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작은 산소 장치를 꺼냈다. 잠시 산소를 공급해 보겠습니다. 호흡이 안정될 겁니다. 김도윤은 그 말을 믿고 장치에 의지했다. 몇 분 정도 지나자 실제로 호흡이 조금 안정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입니다. 박준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복잡해 보였다. 사실 김도윤은 박준서에게 있어 조금 곤란한 환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
몇 달 동안 꾸준히 찾아오며 많은 약을 구입했지만 상태가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가족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김도윤의 아내는 병원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었다. 그 말을 들은 김도윤은 그 사실을 박준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박준서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다른 병원으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오히려 몸에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김도윤을 다시 망설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김도윤의 상태는 평소보다 좋지 않았다. 산소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호흡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박준서는 한동안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하 공간에는 기계 소리와 김도윤의 거친 숨소리만 들리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김도윤이 힘없이 말했다. 혹시 큰 병은 아닌 거죠? 박준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지금은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김도윤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는 이미 몇 달 동안 같은 말을 들어왔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때였다. 지하실 문 위쪽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다. 박준서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잠시 후 다시 조용해졌다.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박준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김도윤은 이미 몇 번이나 다른 병원 이야기를 꺼냈다. 만약 그가 정말 다른 병원에 가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일들이 드러날 수도 있었다. 약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왜 개인 집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박준서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다. 그는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이 일을 이어왔다. 환자들에게는 단지 추가적인 관리라고 설명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의사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요즘 들어 몇몇 환자들이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니냐고 묻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박준서는 생각을 멈추고 다시 김도윤을 바라보았다. 김도윤은 여전히 산소 장치에 의지한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지하 공간은 여전히 조용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잠시 후 김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선생님, 혹시 오늘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 질문은 박준서에게 매우 불편하게 들렸다. 병원으로 가게 되면 다른 의사들이 김도윤을 진료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치료 과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었다. 박준서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이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김도윤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그의 호흡은 다시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박준서는 다시 장치를 확인했다. 산소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고 있었다. 지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박준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김도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결정이 떠올랐다. 그 결정은 이후 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그날 밤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처음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구급차 사이렌이 조용한 주택가를 가르며 울리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작은 도시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조용한 주택가를 가르며 울려 퍼졌을 때 이미 밤은 깊어 있었다. 대부분의 집들은 불이 꺼져 있었고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빨간 불빛이 골목을 스치며 박준서의 집 앞에 멈췄다. 구급대원 2명이 빠르게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까지도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지하실에서는 김도윤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의 호흡은 매우 약해져 있었고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박준서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구급대원이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습니까? 한 대원이 물었다. 박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조금 전부터 갑자기 호흡이 나빠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바로 장비를 준비했다. 산소 공급을 확인하고 심박을 체크했다.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몇 분 후 김도윤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박준서는 지하실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차량이 골목을 떠났다. 그 순간 집 안에는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다. 박준서는 지하실로 다시 내려갔다. 방 안은 여전히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산소 장치와 의료 장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방금 전까지 사람이 누워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간호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몇몇 직원들이 그를 힐끗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다. 박 선생님, 잠시 행정실로 와 주시겠습니까?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그곳으로 향했다. 행정실에는 병원 관리자와 몇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고 무거웠다. 관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젯밤 김도윤 환자 관련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리자는 말을 이어갔다. 환자분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상태가 매우 위중했고 결국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박준서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안타깝습니다. 그는 짧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관리자는 잠시 서류를 넘기더니 다시 말했다. 환자 가족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어떤 질문입니까? 관리자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왜 환자가 병원이 아닌 개인 주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박준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리자는 계속 말했다. 구급대 기록에 따르면 환자는 선생님 집 지하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미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박준서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다. 그분은 개인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가족들은 상담 이상의 치료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김도윤의 가족들이 병원을 찾아왔다. 그의 아내와 동생, 그리고 몇 명의 친척들이 함께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동시에 강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김도윤의 아내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몇 달 동안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박준서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약도 계속 사왔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젯밤에는 집이 아니라 선생님 집에서 쓰러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박준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단순 상담 중이었습니다.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김도윤의 동생이 말했다. 형이 병원 말고 개인 집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에 병원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았다. 사실 병원 내부에서도 박준서가 개인적으로 환자를 보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
혹시 개인 진료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날 이후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며칠 뒤 김도윤 가족은 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였다. 몇몇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저도 그 집에 가본 적 있습니다. 약을 따로 산 적 있습니다. 병원 말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곧 지역 사회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의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조사로 이어지게 된다. 그때까지도 박준서는 자신이 만든 상황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완전히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경찰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지하실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한다. 경찰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도시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 환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만 보였던 일이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낳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도윤이 병원이 아닌 의사의 개인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문을 남겼다. 며칠 뒤 경찰은 박준서의 집을 방문했다. 두 명의 형사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박준서가 문을 열었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찰이 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자 순간 긴장이 느껴졌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형사 중 한 명이 차분하게 말했다. 박준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은 형사들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집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집 아래쪽에 있는 공간이었다. 지하에 진료 공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박준서는 짧게 대답했다. 간단한 상담 공간입니다. 형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친 뒤 말했다. 잠시 확인해도 될까요? 잠시 후 세 사람은 지하로 내려갔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작은 의료 공간이 나타났다. 진료 침대, 몇 가지 장비, 그리고 선반에 놓인 수많은 약들이 눈에 들어왔다. 형사 중 한 명은 그 약들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약들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 질문에 박준서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일부는 건강관리용 보조 제품입니다.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약 포장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중 몇 개는 일반 약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보조제였지만 일부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다른 형사는 진료 침대를 바라보며 물었다. 김도윤 씨도 여기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박준서는 잠시 침묵했다. 상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구급대 기록에 따르면 산소 장치가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지하실의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다. 박준서는 짧게 대답했다. 호흡이 불편하다고 해서 잠시 사용했습니다. 형사들은 그 말을 기록했다. 그날 조사에서는 특별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하 공간의 사진을 찍고 약 일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져갔다. 그리고 그 조사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김도윤 사건이 지역 뉴스에 짧게 소개된 것이다. 환자 사망, 개인 주택에서 치료 의혹. 짧은 기사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그 기사를 본 몇몇 사람들이 경찰에 연락하기 시작했다. 저도 그 의사 집에 가본 적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거기서 약을 사셨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경찰은 다시 몇몇 환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병원에서 검사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그 의사가 따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특별한 약이라고 해서 계속 샀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의 말을 믿었을 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의 말은 의심하기 어려운 권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은 박준서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왔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일부 약은 정식 의료 처방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은 조사에 새로운 방향을 만들었다. 한편 박준서는 병원에서도 점점 불편한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병원 관리자가 그를 다시 불렀다.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다. 경찰 조사도 계속되고 있고 병원 이름도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리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분간 진료를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병원에서 그를 잠시 배제하겠다는 의미였다. 박준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을 나서며 그는 처음으로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경찰은 김도윤 사건의 의료 기록을 더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김도윤의 상태는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기록은 새로운 질문을 만들었다. 왜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이 아닌 개인 공간에서 치료가 이루어졌을까? 조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곧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된다. 그 단서는 바로 그날 밤 지하실에서 사용된 장비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 논란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작은 도시의 사람들은 아직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사건은 점점 더 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 환자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조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의문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김도윤이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이 아닌 개인 공간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점은 조사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었다. 경찰은 그날 밤 사용되었던 의료 장비를 다시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산소 공급 장치와 여러 의료 기기들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장비의 상태와 사용 기록을 확인했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재구성하려고 했다. 또한 구급대원들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날 밤 김도윤을 이송했던 구급대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이미 매우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호흡이 약했고 의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대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산소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상태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증언들은 사건의 마지막 순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한편 경찰은 김도윤의 가족들과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아내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몇 달 동안 어떤 치료를 받아왔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단순한 상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약을 더 많이 사게 되었고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의사가 말하는 것이니까 믿었습니다. 그 말은 조사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말에 신뢰를 두기 때문에 쉽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조사는 계속 이어졌고 경찰은 다른 환자들의 증언도 하나씩 정리했다. 어떤 환자는 몇 달 동안 계속 같은 약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자는 치료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이 모든 증언들이 모이면서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결국 박준서를 다시 불러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실 안은 조용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와 기록들이 놓여 있었다. 박준서는 그 앞에 앉아 있었고 조사관 두 명이 마주 보고 있었다. 한 조사관이 먼저 말을 꺼냈다. 김도윤 씨는 몇 달 동안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박준서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여러 환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공간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일부 약은 정식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준서는 조용히 말했다. 환자들이 도움을 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조사관은 다시 질문했다. 그 도움의 방식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여러 기록과 증언을 비교하며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상담 문제가 아니라 의료 윤리와 관련된 문제로 확대되었다. 몇 달 후 사건에 대한 공식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준서는 병원 외부에서 환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치료를 진행했고 일부 약은 공식적인 의료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 또한 환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가 이어졌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은 병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조금 달라졌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전히 환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의료 분야에서도 신뢰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김도윤의 가족들도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형을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은 도시의 사람들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무조건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것이었다. 신뢰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도시도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 하지만 김도윤 사건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 사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사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우리는 어떤 정보를 믿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